자, 오늘은 일단은 수열역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이거 보고 자, 수열의 합. 우리 지금까지 수열의 합은 기호로 뭘로 나타냈었어? SN SN으로 나타냈었지. 그리고 일반항은 기호로 보통 어떻게 쓰지? 뭐 AN이지? n번째 항의 관계.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예를 들어 S10 얘가 의미하는 것은 간단히 쓸게.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다 더하는 걸 의미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S6을 뺀다라고 생각해보죠. 요거는 첫째 항부터 6번째 항까지의 합이거든. 요거들이 빼면 어떤 항들이 남겠노? A로 표현해봐. 어떤 항들이 남겠어? 그치, 7, 8, 9, 10. 이런 식으로 남겠지. 그러니까 S로 표현된 것끼리 빼면 우리가 A로 표현된 게 남는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예를 들어 S7 빼기 S6 얘는 뭐겠니? 그냥 S7 아니에요? 그렇지, A7. 그렇지, 7번째. 이런 느낌이지. 자, 그러면 나타낼 수 있다는 거지. 봐봐. A7은 S7 빼기 S6이야. 그러니까 7번째 항을 합공식인 S로만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 100번째 항도 요 S로만 표현을 해라. 그러면 얘는 뭐 빼기 뭐로 표현할 수 있을까? S100 빼기 S 그렇지, 그게 바로 관계야. 자, 그래서 AN n번째 항은 똑같아. 그럼 얘는 S로만 표현하면 SN 빼기 뭐겠어? 그렇지, SN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요게 바로 관계지. 뭐 오늘 하나만 기억해라 그러면 저거 기억하면 돼. 근데 요것만 기억해서는 안 되겠지. 그리고 주의할 점은 요거는 모든 항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냐? 아니지. 몇 번째 항부터만 이렇게 표현될까? 그렇지, 두 번째 항부터. 왜? A1은 S1 빼기 S0이다. 근데 S0은 의미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0번째 항까지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럼 첫 번째 항은 어떤 방식으로 S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이건 그냥 S 얼마랑 똑같아? S6 그렇지, 1이랑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은 S로 표현할 때 S에다 1 대입하면 끝이고 나머지 번째 항은 Sn 빼기 Sn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표현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 몇 개 문제 한번 보고 그리고 또 오늘 좀 암기해야 될 게 조금 있거든. 자, 31번 한번 문제 볼게. 이거 조금 이따 우리 필기하도록 하고 일단 31번. 자, 31번 보면 SN이 나와 있어. 어떤 수열의 합을 나타내는 SN이 n제곱 마이너스 3n 더하기 1 이렇게 돼 있고 우리 보고 구하라는 것은 A1 더하기 A5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거든. 그럼 방금 저 관계를 이용하면 우리는 첫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을 다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겠지. 자, 그럼 첫 번째 항은 뭘까? A1. 일반항이 있다면 일반항에다가 1을 대입을 할 건데 일반항이 없고 대신에 합공식이 있잖아. 근데 얼마? 그렇지. 첫 번째 항은 S에서도 구할 수 있어. S에다 1 대입한 게 첫 번째 항이다. 했었잖아. 1 대입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지.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항은 S에서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한다? S 얼마 빼기 S 얼마? S5 빼기 S4 이렇게 구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주어진 식에 5를 대입하면 얼마야? 25 빼기 15 10에다가 1 더해서 11 마이너스 4 대입하면 4, 4, 16 빼기 4, 3, 12 4인데 1 더하니까 5가 되겠지. 자, 그래서 6 자, 둘이 더하면 그래서 마이너스 5다 이렇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된다는 거야. 자, 근데 일반항도 한번 구해보자는 거지. AN 일반항이 뭘까 얘들아?
일단 첫 번째 항은 따로 언급을 해줘야 돼. 첫 번째 항은 여기다 1 대입한 거니까 마이너스 1이고, 그럼 첫 번째 항을 제외한 항들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지. SN 빼기 SN 마이너스 1. 두 번째 항부터는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된다. 근데 이거를 할 때마다 하나하나 계산해서 숫자끼리 빼지 말고 식으로 먼저 써놔도 된다는 얘기야. AN SN n 제곱 마이너스 3n 더하기 1 빼기 Sn-1은 여기다 n-1을 대입한 거야. 그러면 n-1의 제곱 마이너스 3 n-1 플러스 1. 자,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 되겠지. 자, 자, 이거 전개해서 계산하면 되니까, 자, 계산은 해주면 되겠다.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2n-3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잠깐만. 2n-4구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는 두 번째 항 이후부터는 여기다가 대입하면 우리 그 번째 항을 구할 수 있고, 첫 번째 항은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한 거.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면 돼. 되겠지? 자, 근데 그래서 모든 이런 유형의 문제는 방금 같은 방식으로 풀면 답은 무조건 다 나와. 근데 생각보다 과정이 좀 복잡하거든. 그래서 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자, 등차 수열의 합을 생각해 볼게. 이걸 뭐라 쓰기로 하실까? 등차 수열의 합. 이제 이렇게 쓰자. 만약에 어떤 수열의 합을 나타내는 공식이다라고 식이 나왔는데 n에 관한 2차 식이야. 근데 대신에 상수항이 없어. 그러면 얘는 무슨 수열의 합을 나타내는 공식일까? 방금 우리 31번 문제 풀 때 별 생각 없이 풀었잖아. 그냥 S 나왔으니까 내가 필요한 거 구하기 위해선 A1은 S1이다. 해서 구했고, 그 다음에 A5는 S5 빼기 S4 하면 되니까 그냥 그렇게 풀었거든. 자, 근데 이제 생각을 좀 해보죠. 합공식이 주어졌고 우리가 뭔가를 구해야 될 때 그냥 단순히 요것만 이용해서 물론 풀어도 되겠지만 조금 똘똘하게 생각을 해야 돼. 암기를 해야 된다는 거지. 자, 어떤 수열의 합이 이런 형태로 생겼어. 무슨 수열이? 지우는 대답해야 되는데. 아까 했잖아. 그치, 등차 수열이지. 우리 봐봐. 지난 시간에 뭐 했었어? 등비등차 했잖아. 근데 그 중에 등차 수열의 합이 공식이 어떻게 됐지? 예를 들어 첫째 항이 A고 공차를 D라고 해보자. 자, 최재나 등차 수열의 합 공식 한번 얘기해보자. 그치, S는 2분의 n 곱하기 2a 더하기 n-1d. 그치. 근데 이거를 요렇게만 기억하면 수열 단원이 너무 힘들어져. 자, 그래서 우리가 안쪽을 좀 먼저 전개를 했고, 그래서 dn 그리고 2a-d 여기에다가 2분의 n을 dn과 2a-d에 분배한다 생각을 했을 때 2분의 dn 제곱 그다음 더하기 2분의 2a-dn 등차 수열은 이렇게 생겼다고. 2분의 d랑 요건 어차피 숫자야, 상수. 그러니까 우리는 구조를 좀 기억을 해야 돼.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은 이런 형태다. 어떤 형태? n에 관한 몇 차식? 근데 뭐가 없어? 어떤 항이 없어? 상수항은 없고. 그 다음에 한 개 더 기억해야 되는 건 2차항 개수가 의미하는 게 뭐다? 공차의 반틈이다. 이렇게. 근데 어떤 수열인지 말을 안 했는데 그 수열의 합을 나타내는 식이 요렇대. 그럼 우리는 이거는 무슨 수열인지 문제에서 언급 안 했어도 우리는 등차 수열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예를 들어 28번 문제를 보면 어떤 수열이라는 얘기가 안 나왔어. 근데 SN이 n제곱 더하기 3n이래. 그때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지금은 원래대로는 어떻게 구해야 돼? 이거를 S로 표현해 돼. 아까 했었잖아. S 얼마에서 S 얼마를 빼면 이게 되냐? S5에서 S2. 자,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5 대입한 거에서 2 대입한 걸 빼면 돼. 그냥 푸는 것은. 근데 조금 더 정보를 많이 알고 있으면 더 다른 방법도 가능하다는 거지. 자, 문제에서 어떤 수열인지는 언급 안 했지만 그 수열의 합을 나타내는 합공식의 형태만 봐도 우리는 이 수열이 무슨 수열이라는 걸 알 수 있어? 등차. 어떤 등차? 첫째 항 얼마? 그렇지. S1과 똑같으니까 4. 공차 얼마? 2분의 1. 그렇지. 공차 2. 왜? 여기 1이라는 것이 공차의 절반을 의미하니까. 자, 그러면 이거는 등차 수열의 합이구나. 그 다음에 등차 중항을 생각한다면 얘는 자 A3랑 A3이랑 A5 세 번째 다섯 번째 항 더하는 건 뭐랑 같니? 등차 중항 생각했을 때. A4. 그렇지. A4의 2배. 그럼 얘는 그냥 A4의 몇 배, A4 몇 개와 같은 거야. 그렇지. 그러면 첫째 항이 4면서 공차가 2니까 네 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 공차 3개 더하면 되거든. 10이네. 답은 30이네. 이렇게도 풀 수 있다는 거지. 이 방법이 지금 더 좋냐? 그건 아닐 수도 있어. 이 문제에서. 그냥 이것도 별로 어렵지 않은데. 근데 알고 있어서 나중에 특정 문제에서 적절하게 써먹을 줄 아는 거랑 그냥 무조건 이걸만 푸는 거랑 좀 다르다는 거지. 이해되겠지? 자, 그래서 꼭 기억하도록 하고. 그다음 하나 더. 이건 조금 전에 풀었던 건데 어떤 수열의 합을 나타내는 공식이 만약에 이렇다. C는 0이 아니야. 어떤 수열일까? 합을 나타내는 공식이 n에 관한 2차식인데 상수항이 있어. 아까 31번 문제가 그랬잖아. 31번 문제가 뭐였노? n제곱 마이너스 3n 더하기 1. 자, 물어볼게. 이거는 등차 수열의 합을 나타내는 공식일까? 아닐까? 상수항이. 그렇지. 상수항이 0이면 이건 등차 수열인데 상수항이 있잖아. 그럼 등차 수열이 아니야. 아니지. 근데 이게 실제로 확인을 해보면 등차 수열이 아예 아닌 게 아니고 얘는 두 번째 항부터 등차가 되는 그런 수열이더라. 이거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수열을 나열해 볼게. 어떤 수열이 있대. 첫째 항 1, 두 번째 항 4, 6, 8, 10 이런 식으로 나열되는 수열. 이거 등차 수열이니? 아니긴 아니지. 등차 수열은 이제 풀로 일정해야 되잖아. 근데 아예 이상한 규칙을 가진 수열이 아니고 여기만 지금 간격이 좀 다르고 그 뒤부터는 이제 등차가 되잖아. 물론 그렇다고 이거 등차 수열이다 할 수는 없지. 당연히 여기서 안 되니까. 근데 이런 수열은 합을 구하는 공식을 나타내면 이렇게 표현되더라는 거지. 이것도 알고 있으면 너무 편하겠지. 이해돼? 그러니까 어떤 수열의 합을 나타내는 공식이 됐을 때 n에 관한 2차식이야. 이러면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 완전한 등차 수열. 근데 여기가 있어? 그럼 이건 어떤 수열의 합? 첫째 항만 그 규칙이 안 맞고 두 번째 항부터는 등차 수열이 된다는 거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자, 그럼 이거를 아까 문제에서 구하라 그랬더니 이거잖아. 첫째 항 더하기 다섯 번째 항. 이거 어떻게 구하면 될까? 봐봐. 첫째 항은 무조건 따로 구해줘야 돼 이거는. 첫째 항은 얼마니? 여기다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이지. 따로 구해주고. 근데 두 번째 항 이후부터는 등차 수열이니까 그때부터는 일반항을 쓸 수가 있다고. 자, 이거 일반항 한번 구해보자. 봐봐. 이거 자, 봐봐. 요거 가리고 한번 생각해봐. 예. 만약에 1이 없었다면 이거는 등차 수열의 합을 나타내는 식이잖아. 자, 첫째 항이 얼마인 등차 수열? 뒷장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얼마? 이게 없다. 없으면 마이너스 2죠. 그렇지. 공차는 얼마? 자 2. 그렇지.
그럼 그거 바탕으로 일반항 바로 얘기해봐. 공차가 2인데 첫째 항이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2 플러스 2가 n 마이너스 에이, 우리 이것도 외워야지. 물론 첫째 항 더하기 n-1의 d 이건데 이거 d 분배하면 dn 플러스 a-d 되잖아.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관한 몇 차식? 1차식 1차식. 1차항 계수가 뭐? 공차. 그러면 다시. 2n 그렇지. 얘는 공차가 2니까 2n하고 시작하는 1차식이야. 그리고 이게 없었다면 첫째 항이 마이너스 2니까 n에 1 넣었을 때 이게 마이너스 2 되려면 상수항이 뭐여야 돼? 마이너스 n에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여야 되는 거지. 이해되겠니? 응. 근데 이게 실제로 몇 번째 항부터 적용된다고? 두 번째 그렇지, 두 번째 항.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게 편하다니까. 그럼 봐봐. 실제로 써보면 첫째 항 마이너스 1이고 두 번째 항은 여기다 2 대입하면 돼. 0. 세 번째 항은 여기다 3 대입하면 돼. 2. 네 번째 항은 여기다 4 대입하면 돼. 4. 이런 식으로 나열되는 수열이겠지. 여기만 간격이 다르고 여기부터는 이제 일정한 간격이 되는 등차수열인 거지. 그러니까 이걸 구할 때 Sn 빼기 Sn-1 이 식에다 n 대입한 거에서 n-1 대입한 거를 빼면 물론 이게 되겠지. 근데 이걸 기억하고 있으면 편하게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얘는 두 번째 항부터 등차수열이 된다. 그럼 일반항 구할 때도 훨씬 편하게. 첫째 항 따로 언급해주고 두 번째 항부터는 이거 딱 가려놓고 일반항 써줘. 대신에 두 번째 항부터 우리가 사용을 하면 되는 거니까. 이해되겠니? 이것 좀 우리 나중에 많이 연습을 할 거야. 자, 그래서 형태를 좀 기억하자라는 거. 그다음에 등비수열도 이런 게 좀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자, 첫째 항이 A, 공비가 R. 자, 이 등비수열의 일반항부터 연습해보자. 자, 재진아, 일반항은 뭐가 될까?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이야. 일반항. A R A R 곱하기 R에 n 마이너스 n-1제곱. 첫째 항에다가 공비를 n-1개 곱하면 된다 이거고. 자, 지우의 합공식은 뭐가 되니? 공비가 1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1보다 크면 응. 1 빼기 R 아니 반대로 R 빼기 1. 네? A 괄호 열고 R R에 N n제곱 빼기 빼기 1. 그거지. 다음 공비가 뭐 1보다 작으면 요거 자리 바꿔서 하는 게 조금 더 편하고. 그거를 할까? 잠깐만. 1 마이너스 R분의 첫째 항 괄호 R 마이너스를 하자.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거야. 근데 등비수열의 첫째 항과 공비를 알 때 합공식 이렇게 구할 수 있어야 되잖아. 물론 이게 더 중요하지. 첫째 항과 공비 알 때 우리 합공식 쓸 수 있는 거. 근데 이게 된다면 조금 더 한 발 나아가서 이렇게 생긴 합공식을 봤을 때 우리가 얘는 등비수열의 합공식이고 첫째 항과 공비를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자, 이렇게 생겼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봐봐. R 빼기 1분의 A를 여기랑 여기에 분배를 해보자. 이건 어차피 상수일 거 아니야. 이해돼? 상수? 분배에다 1 뺀 거 분의 첫째 항. 이건 뭐 숫자일 거거든. 그걸 여기 분배했어. 그럼 어떻게 돼? R 빼기 1분의 A가 곱해져 있는 Rn제곱 마이너스 R 빼기 1분의 A.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공식은 무조건 이런 형태야. 조금 더 깔끔하게 써볼게요. A R의 n제곱 더하기 B.
저기서 A랑 B가 어떠면 쟤는 등비수열의 합을 나타내는 공식이다 할 수 있을까? A랑 B가 어때야 등비수열의 합이 되는 걸까? 지금 여기가 A고 A랑 B는 서로 어때? 그냥 그냥 마이너스 서로 부호가 반대죠. 반대다. 다르게 말하면 둘이 더했을 때 0이 되는 이런 구조인데 만약에 A랑 B가 더해져서 0이 되는 관계더라. 그럼 쟤는 무슨 수열? 등비수열의 합을 나타내는 공식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자,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 그게 만약에 0이 아니다. 그럼 얘는 위에 했던 것처럼 두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루는 그런 수열이다. 등비수열은 아니지 물론. 근데 두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된다는 거죠. 일단 이거 적어놓고 우리 문제 한번 보도록 하자. 위에 것도 다시 정리할게. 자, Sn 어떤 수열의 합을 나타내는 공식이 n에 관한 2차식이야. 근데 C가 만약에 0이다. 무슨 수열? 등차 수열. 근데 n에 관한 2차식인데 상수항이 존재해. 그럼 얘는 두 번째 항부터 자, 두 번째 항부터 등차가 되는 그런 수열이다. 자, 요거 적어주고 우리 문제 풀면서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좀 알아보자. 이거 좀 많이 주네. 저 세 번째 식 SN 다음에 는이 요거? 등호. 자, 보자. 뒤에 5문제인데 이거 5문제 다 같이 풀고 우리 잠깐 쉬도록 할 건데, 자,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해줄게. 그러니까 요것만 생각을 하면 요거 이용해서 다 풀 수는 있어. 근데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요 생각까지 같이 하면 되게 편해진다는 얘기야. 자, 28번 볼게.
자, SN이 주어졌고 A에 대한 걸 구하는 그런 문제인데, 자, 아무 생각 없는 애들은 그냥 뭐 S5에서 S2 빼면 되지. 하지만 이걸 딱 보자마자 우리는 이거 등차 수열이잖아 생각을 한다면 보자마자 AN 바로 적어줄 수 있어야 돼. 요거 공차의 절반이 1이니까 공차가 2네. 근데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관한 1차식이고 공차가 1차 개수거든. 그러니까 2n 하고 시작하고 첫째 항이 4네. 플러스 2 해줘야겠다. 그럼 얘는 자 이거는 등차 중앙 생각했을 때 네 번째 항의 3배거든. 네 번째 항 4 대입하면 10. 3배니까 30. 자 이런 식으로. 그다음 29번도 아무 생각 없는 애들은 합공식 나왔는데 5번째 항 물었으니까 나는 저기다 5 대입한 거에서 저기다 4 대입한 걸 빼면 되겠다. 맞지?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야. 그리고 정확히 얘기할게. 29번 문제는 쉬운 문제야. 그리고 간단해. 그러니까 여기에 5 대입한 거에서 4 대입한 거 빼는 방식으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 시간적으로도 별로 안 걸려. 근데 이렇게 해보자. 이걸 보자마자 구조를 파악해봐. 구조. 뭔가의 n제곱이 보이네. 일단 보이면 돼. 이게 n제곱이 보여. 오케이. 그렇다면 이거 앞에 곱해진 개수랑 뒤에 상수항. 걔들 둘이 더했을 때 0이면 이거는 등비수열의 합인 거거든. 지금은 등비수열의 합인 게 맞지? 밖에 1. 그리고 뒤에 마이너스 1. 더하면 0? 이건 그냥 등비수열이야. 자, 그럼 어떤 등비수열인지. 자, 첫째 항은 얼마겠니? 첫째 항은 고민하지 마. S가 주어졌는데 첫째 항 알고 싶다. S1이야. 1 그럼 1이겠지. 근데 1 대입하면 2의 1제곱 빼기 1이니까 1. 자, 공비는 얼마니? 그렇지. R이 공비잖아. 공비는 n제곱 되는 그 숫자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2.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얘는 첫째 항이 1이면서 공비가 2인 그런 등비수열의 합을 나타내는 공식이다. 까지 생각이 들어야 돼. 그럼 이거 생각하면 일반항 바로 써지잖아. 그럼 이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뭐겠어? 첫째 항 1 곱하기 공비 2에 n-1제곱 이렇게 되겠지. 물론 1은 생략하면 되니까 이렇게 되겠네. 이게 일반항. 그럼 5번째 항을 구할 때 여기다 5 대입하면 답은 16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해되겠지? 실제로 29번 정도의 난이도는 별 차이 없어. 그냥 이것만 생각해서 푸나 아니면 우리가 제일 자주 다루는 수열의 합공식들의 형태를 기억해서 푸나 차이가 없어. 근데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차이가 많이 생기니까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꼭 연습을 해야 돼. 자, 30번. 30번은 어떤 수열의 합을 나타내는 공식이 n 더하기 2의 n제곱이래. 봐봐. 이거는 등차 수열의 합을 나타내는 공식이니 등비 수열의 합을 나타내는 공식이니 아니면 등차도 등비도 아니겠니? 합공식이 구조를 봤을 때 n에 관한 2차식이야? 아니지. 좀 지수함수 들어있잖아. 그 다음에 뭐 요런 구조니? 저것도 아니지. 그럼 얘는 진짜로 등차 등비가 아닌 일반적인 다른 수열의 합을 나타내는 공식이라고. 근데 7번째 항 구하래. 이거는 이제 진짜 이걸 쓸 수밖에 없는 거지. 이해되겠지? 근데 대부분 등차 등비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모든 수열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이 내용으로만 풀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얘기야. 지금 이 책의 이거 원장님 만든 책이니까 너는 5문제 중에 한 문제 빼고 4문제는 다 등차 등비를 다루고 있잖아. 그러면 이걸 좀 기억하는 게 맞다는 얘기지. 물론 30번은 그게 아니니까 그냥 이건 어쩔 수 없이 S7 빼기 S6 하는 거지. 자, 7 대입하면 7 더하기 2의 7제곱 빼기 6 대입하면 6 더하기 2의 6제곱. 자, 120 뭐 계산하면 1 더하기 2 그렇지. 요거는 일단 1 7 빼기 6 하면 1 더하기 2의 7제곱 128에서 2의 6제곱 64를 빼니까 64. 답은 65 이렇게 되겠지. 이거는 뭐 이거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자, 그 다음 31번. 자, 31번 같은 게 그렇지, 아까 했던 거지. 이게 중요해. 이것도 합공식의 형태를 딱 봤을 때 얘는 어떤 수열의 합을 나타내는 공식이야? 등차인데 몇 번째 항부터? 그렇지, 그게 중요해. 그래서 이거는 딱 보자마자 우리는 써야 돼. 첫 번째 항은 고민 없이 그냥 S1 대입하면 -1이지. 그 다음 두 번째 항부터는 등차기 때문에 첫 번째 항을 제외한 거는 일반항을 쓸 수 있어야 돼. 2n 마이너스? 그렇지. 이거는 이 진짜 첫째 항으로 생각하면 안 돼. 이거 가짜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 뭐라 설명되지? 자, 그러니까 여기 쓰여질 공식은 이렇게 등차 수열이 되는 식을 우리가 쓸 거잖아. 근데 실제로는 첫째 항부터가 아니고 두 번째 항부터만 쓸 거거든. 첫째 항은 따로 규칙이 다른 어떤 첫째 항이 있는 거지. 그러면 근데 두 번째 항부터 쓸 요 공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를 지워놓고 생각하는 게 맞다는 얘기. 그러면 요거 여기 없다 생각하면 첫째 항이 얼마야? 마이너스 그치? 공차는 얼마? 2. 그러면 그거 생각하면서 요거식 불러봐. 몇 n 더하기 얼마? 2n 더하기 2n 더하기? 아니 더하기가 아니잖아. 2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아이 잠깐 잘 해봐. 2n 마이너스 4 아니에요? 그치? 2n 마이너스 4. 지우야 첫째 항이 마이너스 2잖아 지금. 아 마이너스 2. 응. 진짜 첫째 항이 아니야. 가짜 첫째 항. 2n 마이너스 4. 근데 이거는 여기에 n 자리엔 뭐부터 대입할 수 있다고? 더 그치? 2부터. 그러니까 이 수열의 진짜 첫째 항은 마이너스 1이고 두 번째 항부터는 등차 수열이 되는데 그 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게 없다 치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맞다는 거지. 약간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뭔 말인지 알겠니? 응. 야 그렇지. 그럼 이걸 딱 써놓고 나면 이제 우리는 얘를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아 A1은 여기다 1 대입한 마이너스 1, A1은 여기다 5 대입한 6. 그렇지. 이렇게 해서 답은 5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뭐 이렇게도 당연히 풀 수 있지만 속도가 달라 속도. 자 32번 보고 잠깐 쉬도록 하자. 자 32번도 딱 보자마자 이거 무슨 수열이다? 그렇지. 이건 그냥 깔끔한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인 거지. 그러면 뭐 고민할 거 없이 바로 일반항 써버려. 자 AN 얼마? 3. AN 일반항. 2n 몇 n? 2n 2n 더하기 1. 그렇지. 더하기 1. 3이니까. 그렇지. 맞아. 그러면 이거 그냥 너무 간단한 부등식이 돼버리잖아. AN 이게 2n 더하기 1인데 그게 50보단 같거나 크고 100보단 같거나 작도록 하는 n 개수. 1 빼고 1. 그렇지. 1 빼고 2 나눠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바로 1 빼고 2 나누자. 자 전체적으로 1 빼면 49 2n 99 그다음 2 나누면 2분의 49 n 여기 2분의 99 2분의 49면 24.5고 2분의 99면 49.5야. 그럼 n으로 가능한 자연수는 25부터 49까지. 그렇지? 49.5. 그럼 요 개수를 세면 되겠네. 답은 몇 개? 24. 25개. 아니 더요. 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다. 뭐가 다르긴 하네. 우리 계속 연습할 거예요. 이게 너희 풀어보면 알겠지만 수열 문제 시간만 있으면 다 풀어. 하나하나 해보면 되니까. 근데 시험에선 시간이 제한돼 있으니까.